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불나불 거리러 온 아트닝입니다. 저는 아트닝의 차이브. 어쩌다 디자이너 돌맹. 그냥 루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게스트가 오는 날인데요. 혹시 게스트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제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게스트가 오셨는데 어떠세요? 첫 번째로 긴장되네요. 첫 게스트인지 모르고 와가지고요. 그거 알려주셨다면 달라졌을 건 없지만 그래도 알려주셨다면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하고 올 수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오셨다랬죠? 그냥 뭐 이미 여러 번 진행된 익숙한 프로그램에 그냥 한 회차 게스트 정도 그냥 그 정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땜빵 정도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었고. 정식으로 모셨고 정식으로 캐스팅된 첫 게스트라는 첫 게스트, 정규 게스트. 정규 정규 게스트. 그만큼 제일 편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겹지인도 이렇게 있고 그쵸. 아주- 굉장히 많죠. 이 인연의 그 썰은 추후에 풀도록 하고 좋습니다. 추후에 풀도록 하고 자기소개를 더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는 저는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영화, 드라마 붐 오퍼레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릿 댄스 팀 포커스로도 활동하고 있는 영화 연출을 전공하고 영화 연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오, 영화도 하고 댄스도 하시고 오. 근데 또 영화 쪽에서 연출이랑 오디오까지 하시고 맞습니다. 어제는 무슨 촬영을 좀 하다 왔어요? 어제는요, 이훈재 축구 선수를 아시나요? 알죠. 전설의 골키퍼 그분과 하는 어떤 유기농 농산물의 광고였습니다. 오. 그래서 살짝 작전이 잘 안 되고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좀 계속 연패하고 뭐 이러는 마당에 이제 이훈재 선수가 짜잔 나타나서 이제 유기농 농산물을 먹으면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싹 이제 유기농으로 축구 선수들을 이게 매기고 약간 만병통치약 같은 역할을 네, 하는 거의 도핑제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제가 이훈재 선수를 처음 봤단 말이죠. 사실 잘 오. 몰랐어요. 근데 엄청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어떤 점이 연기 전공도 아니고 이제 연기가 당연히 어색하고 부끄러울 텐데 현장에서 연기 전공이 아닌데 잠깐 연기 대사 한 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원래는 왜냐면 본인도 부끄러워하니까. 근데 이훈재 선수 그런 거 전혀 없이 엄청 열심히 오. 엄청 좋은 애티튜드로 촬영에 임하는 걸 보고 좀 존경심이 생겼어요. 스타성 있는 사람이구나. 확실히 또 프로페셔널하다. 여유 있고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멋있는 사람이다. 그냥 하루 만났는데 팬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 태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렇죠. 그게 애초에 그런 사람이어야 그런 태도가 바로바로 되는데 이게 되게 그 시간에 되게 겹겹이 이제 쌓아놓은 그런 여유 같은 느낌이었어. 그냥 여유, 한순간에 여유. 무너지는 여유가 아니라. 맞아. 그러면 어제는 광고 촬영 현장이셨는데 맞아요. 보통은 그러면은 어느 현장에 더 주로 계세요? 영화 아니면은 시리즈 드라마를 많이 하는데 요즘 영화는 촬영이 많이 없어서 OTT 드라마가 그나마 좀 많은 것 같아요. OTT 사업 촬영은 넷플릭스 투자를 받는 음.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그나마 그 촬영을 진행해요. 빵꾸 안 나고 안 엎어지고 그런 걸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넷플릭스 얘기 나와서 그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3시간에 한 번씩 꼭 간식을 투입해야 된다. 얼마 전에 아는 영화과 친구가 그 엑소 키티? 드라마 있잖아요. 알아요. 그거 하이틴 들어. 미국에서 만드는 드라마인데 한국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 스태프들로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덕션에 그 팀을 뽑혀서 갔는데 스태프들만 한국인이지 시스템은 다 미국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미국 시스템 안에서 프로덕션에서 3시간에 한 번씩 간식을 맞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 법으로 제정돼 있대. 와. 지정이 돼 있대. 그래서 그거 듣고서 그러면은 거기는 촬영비의 거의 절반을 간식비랑 식비로 쓰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그 제가 정도는. 이번에 그 엑소키티 시즌 3를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세요? 와우! 그래서 어. 어제 이제 그 엑소키티 첫 테스트 촬영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광고 때문에 못 가고 어쨌든 계속 단톡방에서는 상황 진행을 볼 수 있으니까 보는데 이제 뭐 썬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스태프들의 피부가 탈까봐 예방을 해주는 그 썬 어쩌고 저쩌고 팀도 있고 팀이 우와. 그거를 다 우와. 맡아요. 그러니까 뭐 피부가 탈까봐 관리를 해주는 팀이 있다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그게 한국 현장에서는 그냥 뭐 어쨌든 그냥 대충 제작 쪽 일이야 하면 제작사 아무나 불러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 여기 시스템은 내 담당 아니야 저쪽으로 아, 완전 세분화돼 세분화. 완전 그리고 와. 완전 효율적으로 하려는 주의랑 모든 게 다 공유가 되고 모든 게 다 분할이 돼 있고 역할들이 그래서 아무나 못 물어보고 이게 그리고 또 다 그 크루
프로 배지 음. 다 이제 나눠놓고 장단점이 명확하겠다. 명확해요. 그래서 그렇네. 그만큼 손도 많이 갈 것 같고. 그쵸. 맞아. 그러니까 귀찮을 일이 많긴 한데 사람도- 적응이 되면은 사람도 그럼 배로 많겠네요. 한국 프로. 배로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두 번째 미국 시리즈란 말이에요. 촬영하는 게 이전에 리크루트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의 한국 분량을 촬영을 했어서 그때 한번 경험을 해봤었는데 이게 되게 귀찮고 되게 불편한데 적응을 조금 하잖아요. 어쨌든 한 2, 3주 지나면 그러면 이렇게 효율적일 수가 없어. 이렇게 효율적일 어떤 수가 점이 없어. 효율적이었어? 일단 모든 게 다 세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막 누구한테 부탁하고 뭐 하고 막 할 거 없이 그 담당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이게 톱니바퀴가 돼 굴러. 알아서 잘 들어간다. 그리고 다 그냥 프로야. 다 프로. 그 모든 그 직급들이 전문직으로 들어가서 나는 슬레이터 하고 싶은데 하면 촬영팀에 있는 애들 중에 슬레이터만 전문적으로 하는 애. 와, 조연출이면은 나는 연출이 되고 싶어서 조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조연출이 하고 싶은 애. 우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모든 직급들이 프로예요. 멋있다. 대박이다. 엄청 슬레이터를 치는 게 전문이 네, 전문으로. 돼서 진짜 슬레이터만. 네. 그니까. 근데 그러면은 근데 그게 이 앵글에 따라서 딱 이 맞춰서 이렇게 딱 전문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하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촬영팀 어쨌든 슬레이터는 촬영팀에서 이제 한 명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 시스템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카메라가 뭔지 알고 앵글이 뭔지 알고 이런 게 완전 들어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A, B, C 캠까지 가 그러면은 어떻게 칠 거야 그런 거를 이제 걔네가 맞아, 전문적으로 아니까 맞아, 그 맞아. 속도가 달라요 그냥 오, 진짜 진짜네. 프로페셔널하다. 그러니까 상상을 캠이 하고 진짜 있어야 돼. 다양한데 네. 이것도 슬레이트를 치는 오. 것도 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쵸 와, 그 휴대폰 안 갑자기 되고 문화 충격. 담배 안 되고 오.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려면 아예 그냥 촬영장 바깥까지 갔어야 됐어요. 바운더리가 한 동네야. 먼 길을 다녀와야 되는 거야. 근데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거라고 봐요. 아, 사실 맞아. 뭐라 하지? 담배 관련된 민원이 꽤 많잖아요. 맞아. 주변 네. 로케이션에서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미국 프로덕션 안에서 다양한 복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 프로덕션 안에서. 그러면 그 복지들 중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제일 뭐가 제일 좋아? 최고인지. 일단 그 메딕이 계속 있고 어. 직접 메딕 그 메딕이 뭐예요? 응급 응급치료하시는 치료사 그 아예 가운 입고 있는 사람이 한 명 계속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촬영에 관련되지 않는 내 개인 질병 때문에 찾아가도 다 처방을 해주고 오. 약을 주고 해서 되게 좋았고 물리치료사? 또 따로 있었어요. 물리치료사. 근데 뭐 액션씬이 있다고 하면은 배우가 우선이겠지만 어쨌든 그 외에 그냥 스태프들의 그런 것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일단 간식이 계속 간식이 그냥 계속 있어. 계속. 어떤 간식이 주로 나오나요? 그냥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요. 뭐 커피차도 자주 오고 그리고 원래 없으면은 막 먹고 싶은데 계속 있으니까 뭐 딱히 먹고 싶지도 않고 그 정도로 계속 이제 샌드위치 이런 것도 그쵸 있고. 간단한 그런 음식들 그리고 밥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케이터링을 계속 해주는데 그것도 그냥 다 종류별로 왜냐면 알러지 있는 애들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종류별로 케이터링을 해주고 뭐 알러지도 있고 되게 뭐 섬세하다. 비건도 있고 네. 뭐 그런 사람들도 네. 있으니까 다 완전 세분화해서.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촬영 시작하는 날에 그 다 같이 모여서 그거를 먼저 선창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다 같이 모여서 촬영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뭐 위급 상황에서 모여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 지진, 뭐 자연재해, 뭐 어떤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스태프들은 전부 여기 모여 주셔야 됩니다를 매 회차마다 필수적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도 간단히 하는데 일단 제가 경험했던 건 그냥 헤드들만 간단히 자기소개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시스템에서는 뭐 스텝 전원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의 성 정체성까지 얘기하면서 뭐 설명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매 촬영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건 되게 좋다. 원팀 되는 느낌. 오, 신기하다. 자기소개만 한 3시간 하겠다. 자기소개하러 일찍 모여야 되고. 아마 자기소개를 막 매 회차마다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냥 자기소개를 떠나서 뭔가 나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까지 드러내는 소개를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죠. 지향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약간 거리낌이 없는 애초에 그런 뭔가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그게 중요하게 맞아. 생각하니까 그들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프로덕션은 여기 회사에서 음악 부르고 여기 회사에서 조명 맞아요. 부르고 여기 회사에서 무대 뭐 미술 부르고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가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또 책임지는 사람들도 다 그냥 거기 헤드들. 음. 뭐 소통을 할 때도 그냥 거기 헤드들끼리만 하고 서로 뭐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간단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정도는 하지 그 이상은 하지 않잖아요. 되게 수직적인 구조다 음. 한국 프로덕션. 그렇구나. 그리고 그 환경 보호를 한다. 요즘에는 한국 프로덕션에서도 이제 뭐 일찰표나 이런 거 종이가 엄청 많이 ESG. 쓰이고 촬영에서는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요즘엔 바뀌고 있는 걸로 아는데 미국 시스템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제 지류로 된 그거를 사실 앵간하지 않고서야 배부하지 않고 그리고 뭐 물이나 어쨌든 이런 것도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서 와야 뭐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길래 쓰레기가 많이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없었어. 쓰레기가 현장에서. 맞아. 일찰표는 차라리 계속 수정되는데 계속 뽑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게 사실. 제일 의미가 없지. 그 이걸 아무데나 버려두고 가니까. 그럼 또 원래 영화를 하기 전에는 무용을 하셨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춤을 췄었어요. 무용을 하다가 영화 쪽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조금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춤을 출 때도 이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기록해야 된다는 감각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춤은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영상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춤으로 전공을 하면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의 댄스 프로모션을 찍어주는 거를 제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관심이 가고 좀 더 나아가서 뭔가 서사 영상을 하고 싶다. 나는 좀 이쪽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과를 가게 된 거죠. 잘 간 것 같아요. 잘 온 것 같아요 저는. 왜 더 잘 맞아요? 더 잘 맞는 거는 그쪽인 것 같아요. 이게 춤을 출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뭔가 내가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춤을 추기보다 뭔가 그 춤 무대를 디렉팅하고 이런 거에 더 흥미를 느끼고 그쪽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는 영화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연출자가 돼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게 적성에 맞지 않나. 그러면은 플레이어로 있다가 서포터의 개념인 예술 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 괴리감이라든지 크게 차이가 느껴졌던 지점이 있나요? 있죠. 처음에는 이게 더 적성에 맞고 이게 더 재밌고 해가지고 좋았거든요. 오히려 내가 그냥 뭔가 춤을 출 때에는 뭔가 나한테 부족한 거를 내가 채우지 않으면은 그냥 결국에는 부족한 것이 돼버리는 그런 맥락이었다면은 어쨌든 영화로 넘어오고 나서는 내가 뭐를 조금 못해도 이거를 채워줄 다른 스태프들이 있고 하니까 좋았는데 다만 이제 내가 뭔가 감독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배우들을 뭔가 연기 디렉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갈 때 이거를 왜 못하지? 하는 식의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시나리오 자체가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런 시나리오고 그 캐릭터를 일단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가 들어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이거를 대신 연기를 해줘야 되는 배우가 뭔가 이 캐릭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의문을 품는다거나 하면은 왜? 살짝 이런 왜? 이런 거죠. 괜한 반발심이 물론 이제 잘 해주셨지만 그럼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아무래도 무용은 몸을 써야 되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출로서 배우들한테 디렉을 주실 때 좀 다른 연출들이랑 다른 그런 디렉 방식이 있는지. 다른 디렉 방식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이제 뭐 배우가 자리에서 뭐 되게 멋있게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 약간 어색한 거야. 매무새를 이렇게 그걸 되게 정돈하는. 젠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가가지고 배우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던 이제 다른 스텝이 너 되게 디렉팅을 춤추는 거 이랬었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긴 하겠다. 이런 뭔가 동작이 필요한 연기를 할 때는 내가 좀 유리하긴 하겠다 싶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 아무래도 이렇게 블락킹을 해야 되는 맞아.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영화를 또 추가를 해보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계속 고민 중이에요. 되게 서사 중심의 뭔가 내러티브가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나 뭔가 어쨌든 춤을 췄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뮤직비디오나 뭐 카툰 이런 애니메이션도 좋아했다 보니까 비주얼적인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사람인지라 그걸 그쵸. 다 잘하는 감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서사 중심이 되어야 하나? 아니면 이미지 중심이 되어야 하나? 나는 이쪽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영화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이야기 전달이 잘 안 돼버리니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언젠가 뮤직비디오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좀 방향이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서사 중심이랑 이미지 중심이랑 뭐가 다른? 뭔가 그 이야기가 그 보는 관객한테 납득이 되게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은유적인 이미지 인서트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캐릭터로 하여금 전달을 한다던가 뭔가 상황 설정 아니면 어떤 사건 이런 거를 되게 겹겹이 쌓아서 결국에 내가 전하고픈 메시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방법이 없나 하다가 자꾸 이제 되게 그냥 의미 있는 어떤 인서트 나는 여기에 이런 의미를 담았는데 알아봐 주겠지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자꾸 이제 추가하게 되니까 내 생각 알아맞혀봐.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라 이미지의 나열이 돼버리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주제가 흐려지니까 되게 위험한데 자꾸 그냥 그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부정하지 않을게요. 자꾸 결국 이미지 중심으로 가고 그 중요한 이제 예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예뻤으면 좋겠어 이 영상이 이 영화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되게 못생긴 것도 필요하고 이야기가 중심이 되려면은 되게 못생긴 것도 필요하고 되게 막 보기 싫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걸 다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쁜 영화가 돼버려. 예쁜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비주얼 임팩트라는 게 있는 거. 그래서 저희 관계성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와 오재님은 선후배 관계 전적 때 춤을 같이 췄던 전적 때 선후배 관계인데 이제 졸업 후에 갑자기 서울예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둘 다. 두 번째 대학교에서 두 번째 대학교에서 기로 다시 만나요. 2학번으로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갑자기 입학하신대 라는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준비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서울예대 가야겠다 해서 준비하고 갔는데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예술경영 영상을 전공하신 우리 루스님께서 제작을 하면서 만나게 된 맞아요. 그런 거 맞죠? 제작을 하면서 제작하면서 만났다고. 같은 수업을 그렇죠. 같은 수업을 들은 거죠? 같은 수업을 들었고 사실 소은이를 통해서 더 알게 된 거죠. 저의 좀 밀접한 친구의 개인작 영화의 PD였던 거기에 난 당연히 이제 참여하는 스텝이었던 상황. 어쩔 수 없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얘기 잘 통하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재밌게 지내시다가 이렇게 또 루스와 이제 제가 친해지니까 이 세계관이 확장되게 확장.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신기하다. 전적대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도 신기한데 그쵸. 이제 다른 분야에서 또 엮여버린 거잖아. 하필 되게 밀접한 되게 밀접하게 연결돼가지고. 근데 웃긴 건 둘 다 춤으로 안 오고 한 명 맞아, 영화, 맞아. 한 명 예술 경영으로 와서 전적대에서 선후배였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워크샵 같은 거 있으면 영상 찍어주시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이전엔 장르가 어떤 거였어? 댄스 장르? 락킹이었어요. 아. 소울이었는데 락킹 상이세요, 근데. 늘 장르를 지금도 되게 락커 같아요. 늘 락커 같다고 연말에 보여주는 걸로. 되게 힙하게 이렇게 입은 늘 락킹을 얘기하면 락킹이 왜 그러는 거야? 왜 근데 그러는 락킹 거야? 상 입고 너무 화가 나요. 저 선배님은 멀리서 봐도 락킹 상인 것 부정하고 같아요. 싶어. 댄스 씬을 잘 모르지만은 근데 보면은 락킹 하실 것 같다. 속상해요. 왜요? 프라우드를 완전 사람들이 궁금하겠다. 어떻게 생겼길래 그니까. 락킹상이랄까. 어떤 상이길래 웅성웅성. 근데 딱 보면 이러실 것 같은데. 락킹 조금 아시면 납득할 만한. 근데 요즘은 워낙 춤 장르가 너무 대중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트릿 댄스 분야도 그러니까 딱 아시잖아. 락킹 상이랑.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있고. 다시 영화로 좀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좋아하는 감독이 있어요. 에드가 라이트라는 감독이랑 왕가이를 왕가이는 알죠. 좋아하는데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 베이비 드라이버의 감독이에요. 어떤 연출을 주로 하냐면은 음악에 맞춤, 효과음에 맞춤. 영화에서 이제 음악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연출을 많이 하는 감독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되게 리드미컬하고 재밌고 귀도 재밌고 보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그 감독을 참 좋아하고 왕가이도 그렇고 사실 어느 영화 감독이나 좀 개성 있는 감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걔 영화다 하는 듯한 자기 스타일이 좀 확고한 감독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감독보다 좋아하는 영화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좀 캐릭터가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 네. 영화가 아무리 별로였든 어떤 그 영화에 등장하는 한 애가 계속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영화가 좀 기억에 남아요. 좀 저희가 알만한 걸로 뭐가 있죠? 라이언 고슬링 아시죠? 네, 아. 그럼요. 라이언 고슬링이 주로 맡는 캐릭터의 특징을 아세요? 그 라라랜드를 제외하고 보면은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뭐 블루 발렌타인이나 아니면 약간 화내있음 이오는 더 파인즈나 좀 되게 피폐하고 네. 되게 아. 뭐라고 하지? 깡통 같은 삶을 살던 맞아. 그런 구렁텅이에 살고 있는 되게 피폐하고 음울하고 침울한 그런 캐릭터를 왜 그런 주로 캐릭터가 하는데 있나? 또 잘해요. 그런 캐릭터에 좀 정감이 근데 고슬링이 이목구비에 서사가 있어. 맞아요. 그런 그런 것 같아. 노트북을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레이첼 메가덤프가 짱이죠. 지원 네. 갖고 하시네요. 아, 그럼요. 네. 존중해 주세요. 네. 네, 전중. 존중합니다. 다 자기 취향에서 이쁘고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 게 있죠. 맞아. 다른 사람 눈은 모르겠어. 어. 근데 나한테 일단 맞아. 완전 맞아. 100%야. 맞아. 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사람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이러면, 어? 맞아. 또 그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러면은 글을 쓰잖아요. 네. 어쨌든 글을 쓰는데 예술가들이 좀 어디서 다른 예술에서 어떻게 영감을 받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좀 어떠한 거에서 영감을 좀 많이 받아요? 저는 정말 저의 감성을 건드리는 어떤 한 컷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그 젊은 그 이병헌 역할과 젊은 신민아 역할의 고등학생 시절에 그 둘이 교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쓰고 비 오는데 그 막 빗길을 오토바이로 달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에 좀 엄청 꽂힌 거예요. 딱 그 장면에 교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비 맞으면서 질주한다? 살짝 이거에 엄청 꽂혀가지고 바로 이것이 낭만. 그 현재 쓰고 있는 그 시나리오에 고등학생 애들이 교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장면이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파생돼서 이제 그런 고등학생이려면 그럼 고등학생들의 뭔가 아픔은 뭐가 있나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간 것 같아요. 정말 그 장면 하나로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확장시키면서 이제 다른 데서 받는 영감들 뭐 친구도 있고 친구가 하는 얘기 이런 거 그냥 그런 게 뭔가 대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살을 덧붙여서 만들어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본인들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 영감이요? 작업을 할 때? 저는 보통 사람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캐릭터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데 그게 뭐 영화, 드라마 이런 캐릭터도 있지만 진짜 그냥 친구, 그냥 진짜 다양한 사람들의 캐릭터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루스는? 맞아. 뭐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영감을 많이 받아요? 저는 웹툰이죠 일단. 다들 알다시피 잘 보시고 너무 잘 보시죠. 웹툰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순간순간 오는 것들이 이제 제 개인 카톡에다가 적어놓거든요. 좋은 멘트들은 그거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번 쓱 들여다보고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받고 웹툰의 대사들을 적어놔요? 그렇죠. 대사들 이제 적어놓고 왜 좋았는지도 이제 짧게 남겨놓고 안 그러면 그냥 대사만 적어놓으면 대체 왜 좋았지? 맞아. 맞아. 그런 게 이게 있어. 왜 좋았지? 나중에 보면 뭐야? 뭔 대사야? 왜냐면은 그 대사만 적어놓으면 그 이미지랑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왜 좋았는지까지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렇게 웹툰이 가장 크고요. 으로 웹툰 다음이 뉴스 기사나 이제 뉴스레터 그냥 그거 보다 보면 제가 가끔 공유하잖아요. 네. 좋은 것들 있으면 그냥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받아서 이거 가지고 좀 어떻게 기획하면 좋겠다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되게 시사적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획 자체가 시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아무래도 주의이기 때문에 맞아. 시성이 있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뭐 시대를 비판하는 것들이 또 인기가 많잖아요. 이제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느냐를 뭔가 분별하는 게 시의성이 담긴 그런 작품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저는 일상에서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저는 디자인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길을 다니다가 어떤 표지판이 좀 구도가 다른 표지판들이랑 달라. 그리고 색감이 좀 달라. 그러면 좀 찍어요. 나중에 거기서 따와서 쓸 수 있으니까 색이라든지 구도를. 그치. 그런 것들? 아니 뭐 지나가다가 어느 시각물이 보이는데 그 시각물이 좀 다른 것 같아. 아니면은
평소에는 그냥 별 다를 거 없는 시간물인데 어느 시간대에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 왜냐면 태양빛이 다르고 맞아 맞아 그림자. 여기 가로등이 세고 있냐 안 세고 있냐 그 맞아, 빛의 온도가 어떠냐 그런 거에 따라서 보이는 색감이나 그런 게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저는 보통 그런 쉐입보다는 색감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색감에서. 그래서 그걸 또 찍었고 뭐 그걸 나중에 좀 참고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만든 그런 작업물들에서도 많이 영감을 받고 확실히 눈으로서 뭔가 볼 수 있는 거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 얼마나 자주 보세요? 저는 핀터레스트를 카툰만큼 봐요. 그니까. 그냥 작업이 없을 때도 지하철에서 그냥 계속 봐요. 그것처럼 그냥 진짜. 왜냐면 저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디자이너로 어쩌다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약점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 그치 그치. 왜냐면 아무래도. 나는 다른 디자이너들에 비해서 좀 스킬이 많이 떨어져요. 뭐 독학으로 계속 배우고 있긴 하지만은 툴을 다룰 수 있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 몇 년 동안 배워왔던 그 갭 차이를 그렇지. 내가 한 번에 이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레퍼런스들을 보려고 많은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좋은 디자인을 하려면은 좋은 디자인을 많이 봐둬야 된다. 그 좋은 디자인이 뭔지 구분할 줄 아는 맞아.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를 봐가지고 그 이후부터 그냥 습관처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맞아. 핀터레스트뿐만 아니라 인스타도 많이 보고 맞아. 그 외에 다른 포트폴리오 사이트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 경계하는 거는 유사해지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나도 예전에 간혹 가다가 작업을 했어. 되게 괜찮게 나왔어. 그래서 나 이번 잘 뽑아냈다. 하고 이제 다른 시안 두 번째 거를 만들기 위한 다른 레퍼런스들을 찾으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만든 시안 1번이랑 유사한 작업물이 그래. 있는 근데 거야. 그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 생각이 이게 내 무의식에서 그래. 나온 그래. 무의식에서 이걸 봤던 기억이 반영된 건가? 맞아 맞아. 그 생각이 들어서 대폭스러웠어요. 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조금 더 경계하려고 해요. 아무튼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영화도 그런 게 많지 않나요? 어느 그쵸. 표현이라든지 뭐 그런 구도라든지 맞아, 그런 연출적인 거에서 부분에서 뭔가 타 감독의 어떤 특이한 뭔가 연출점을 따라한다거나 카피한다거나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한 게 영화는 엄청 오래된 고전 영화에서 따오면은 그게 그냥 차용했다 혹은 그냥 뭐 오마주 오마주 뭐 그냥 샤르르 정도로 넘어가는데 근데 이게 그 카피한 그 부분이 담겨 있는 영화가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영화다라고 하면은 카피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 지점. 요건 또 이제 예술이랑 별개로 여러분은 삶의 낙에 어떠신가요? 이 삶의 낙에 예술이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 저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삶의 낙이라기보다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스파이더맨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 오리지널 그 스파이더맨도 보고 어스파도 보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홈커밍도 보고 했는데 이제 그 새 스파이더맨이 모이게 된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잖아요. 그때 이제 극장에서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걸 볼 수 있으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그런 거 했던 것 있긴 같아요. 하죠. 그럴 때만 그럴 때 다를 때는 뭐 왜 사나? 뭐 하려고 사나? 괜히 라이언 고슬링 같은 캐릭터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난 못 봤는데 그런 영화 피폐해진 삶의 낙이 삶의 뭘까? 삶의 낙 너무 많지 않아요? 그냥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게 곧 삶의 낙 아닌가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행복을 느껴요? 먹을 때요. 혼자 조용히 이제 맛있는 거 앞에 두고 재밌는 거 영상 틀어놓고 보면 그게 제일 좋던데요 저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얼마 전에 무스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매일 약속을 잡고 가끔가다 혼자 있으면 그게 너무 싫어서 약간 감정이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다 이랬는데 전혀 공감을 못하고 혼자 있는 게 왜 심심하지? 혼자 있는 게 너무 즐거운데?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르다 그런 사람하고는. 혼자 있을 때 우울해요? 아니요 저는 반반이라서 어. 밖에 그러니까 일주일 있으면 반은 밖에 있어야 되고 반은 안에 있어요. 이게 약간 나왔던 이유는 전 남친 전 여친이 아 직장이가 엠프제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살아나는 걸 좋아하니까 맞아. 자연스럽게 이제 맞아, 나와가지고 그랬었죠. 맞아 엠프제 아. 엠프제 특이 그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 아닌가? 그 MBTI 특성. 그럴 수 있죠.
외로움이라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외로울까? 왜 외로울까? 혼자 태어난 거. 제 생각은 어쨌든 사람은 다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각자만의 방식으로 그것도 맞아. 풀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엠프제들은 그 푸는 방식이 사람인 게 큰 것 같아요. 제 이게 생각엔. 참 신기해요. 네. 어떻게 사람으로 풀 수 있는. 그래서 사람 좋아. 사람 좋아. 그 사람이랑 엄청 잘 맞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맞아. 본인은 그래서 뭐라 답했어요 친구들한테? 삶의 낙이요? 네. 저는 마트를 혼자 가서 벌써. 새로운 식료품을 살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신기하다. 근데 저는 원래 파티를 되게 좋아해요. 파티 하는 거. 예. 완전 파티보이라서. 근데 파티를 제가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식당이라는 것도 있잖아. 대접하는 네. 거. 그래서 혼자 마트를 가. 혼자 마트에서 처음 보는 식재료네?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요. 이걸로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대접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삶의 낙 이러면서 살아서 다행이다. 그 지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나는 외로움을 달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도. 참 신기하네요. 뭔가 특히 뭔가 요리나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내가 한 요리를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줄 때, 타인이 누군가 맛있게 먹어줄 때 뿌듯함을 느낀다라는 요리사들이 맞아요. 많고 그런 이유로 요리를 하잖아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이게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어떤 감정일까 하는 의문을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약간 배타적인 성향이 너무 있는 거지. 배타적인 약간 비유하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아. 그런 느낌이 같아. 나의 어떤 걸 나의 재능을 이 친구들 앞에서 공연할 거야. 나의 재능을 공감했어. 공감했어. 나의 움직임을 봐. 나의 오. 노래를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비슷하네 그러면. 약간 공연자의 느낌으로 보여주는 거네. 그러네요. 결국엔 이걸 통해서 자아의 성취감, 자아 약간 만족감, 그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해됐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좋은 비유였다. 그니까 완전 이해됐다. 그렇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또 영화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AI에 관심이 많으니까 영화와 AI도 이제 점점 결합이 되고 네. 최근에 기사 하나 봤는데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AI를 이제 브루탈리스트에서도 목소리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쓰여서 근데 브루탈리스트가 이번에 후보에 들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AI를 이게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관해서 하는데 아카데미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바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오디오를 하기도 하고 이제 연출도 할 거고 점점 AI는 더 많이 쓰이고 실제로 AI 영화제도 너무 많고 요즘 생각했을 때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참 개인적으로 혼란스럽다고 느끼고 왜냐면은 진짜 옛날에 그냥 영화를 하지 않을 때도 생각해보면 언젠가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알았는데 그 당시에도 나는 예술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술이 참 고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술로 대체를 못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술 먼저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대체가 되고 있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도 그 작가들 중에서 이제 거의 챗GPT를 보조 작가로 쓰는 작가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쓰는지는 알겠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참 어디까지 도움을 받아도 되는 부분인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내 지능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내가 이제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한 퀄리티를 올리려면은 그 질문자 자체의 퀄리티도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지식이 좀 더 많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건 이런 진리는 어디에나 통하는 진리잖아 솔직히. 그치. 하려면 아니어도 그쵸. 그럼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 말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왜냐면은 이게 솔직히 지금은 괜찮거든요. 뭔가 후반 작업에서 AI의 힘을 받아서 뭔가 못 찍었던 인서트 컷을 대체를 한다던가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 작품에 반영이 돼도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인력이 대체되기 되는 순간부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AI로 할 수 있으니까 너 현장에 안 나와도 돼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과 교수님이 예전에 영화가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때 그 디지털을 반발해가지고 필름을 고수하는 사람들 싹 다 망했다. 그때 디지털로 넘어간 사람들만이 살아남았고 지금 그게 이 AI랑 다른 게 없다. 나 안 쓸래 하는 애들 너네 다 망할 거고 도태될 거다. 이거를 써야 된다. 이게 지금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간 그 시점이랑 비슷한 급의 영향력을 가진 중대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때부터 저도 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무성에서 유성 갈 때도 맞아. 그렇고 맞아. 흑백에서 컬러 갈 때도 그렇고 이제 계속 기술은 발전하니까 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맞아요. 기술은 발전할 맞아. 거죠. 시대는 흘러갈 거고 맞아. 더 발전하면 발전할 맞아. 거고 발맞춰 가는데 이걸 어떻게 영리하게 잘 활용할 영리하게 거냐.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설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지브리라는 맞아. 큰 설레. 지브리가 너무 장인정신이 투철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3초 딸깍으로 이제 너무 변해버리고 그 이전에 그냥 디지털로도 대체가 됐었는데 이제 AI로도 대체가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겠죠. 만약에 지브리가 뭔가 그런 장인 정신을 고수하지 않고 뭔가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더 발전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상을 해보자. 그죠? 저는 그래도 망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냥 지브리의 그 장인정신이라는 감성 자체가 지브리를 나타내는 큰 정체성인데 아 그 디지털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 정신이 없어지고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라서 시장에서 좀 도태되지 않았을까. 그럼. 어차피 제 생각은 결국 도태가 됐을 것 같다. 저 지브리가 망한 게 그 AI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니요, AI 때문이 아니라 디지털화 자체. 그 자체 네, 때문이라고. AI는 완전 이제 뒷이야기고 지브리는 이미 장인 정신을 계속 고수하는 것 자체가 그쵸. 망한 거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래요? 네. 그게 제일 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뭐 일단은 너무 대부잖아요. 대부의 나이도 있고 맞아. 그 아들은 그만한 영향이 되지 재능을 못하고 물려받지 못했고. 재능은 불러받지 못한 그게 비율.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브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맞아. 거의 한 명만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잖아, 지브리는. 1인 기업이다. 어. 저는 1인 기업. 거기가 바로 이 미야자키 하야오밖에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제자의 맞아. 아빠를 장점이죠. 못했고, 이 재능 어쨌든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급의 재능이라도 뭔가 뭔가 양성을 양성을 했었는데 했었으면. 다음 후배를 위해서 근데 그게 전혀 되지 못했고 미야자키 하야오 자체도 어쨌든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한 단 하나 다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면 인력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고 인력비가 싼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인력비가 거의 엄청 거의 비싸죠. 80-90% 되는 거 진짜? 아니야? 실제로. 거긴 진짜 하나하나 다 그러잖아. 와. 그래서 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마지막에. 영화의 마케팅이 그 포스터 한 장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그 영화를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와 돈과 그걸 다 써버려서 이게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포스터 한 장 딸랑 나오니까 와 뭐지 싶었던 거죠. 근데 그냥 그거 다른 이유 없이 돈 그냥 없어요. 힘이 딸려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모든 돈이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다 그냥 그 소진되었습니다. 이유였다는 게 너무 쿨한 거야. 나름 힙해, 나름 힙해. 나름 사람은 힙해. 되는구나. 될 사람은 되는구나. 될 놈들. 어쨌든 그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더 바이럴이 많이 됐죠. 진작에 후계자들을 좀 양성했었으면은 또 그 명맥을 좀 달랐을까?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게스트가 오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뮤지컬 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오시는데 뭔가 뮤지컬계 좀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지. 뮤지컬 네. 참 좋아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말투가 너무 흐려지는데? 뮤지컬 영화도 좋아해요? 뮤지컬 영화도 좋아하고 뮤지컬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뮤지컬 업계는 어떤가 참 궁금하네요. 어떤 점이? 어떤 점이? 내 분야가 아니어서 뭔가 편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뮤지컬은 그 외국에서 이제 들여오는 것도 맞아. 있을 테고 약간 넷플릭스와 비슷하게 뭔가 프로덕션에 다른 점이 있다든지 그런 운영의 그런 요즘에 건지. 그런 것들 많고 티켓값 아. 예전에는 뮤지컬을 보고 아. 또 보고 막 하는 그런 회전문 회전문 관객이 많았는데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그 관객이 지금 완전 현저히 줄었다. 그쵸. 근데 너무 그게 비싸니까. 무슨 이유인지 맞아. 뭐 이런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천장이 뚫렸잖아요, 가격이. 알라딘. 알라딘으로. 완전 알라딘이 굉장한. 그게 근데 그 뮤지컬 업계에서 일하는 그 스태프들이나 그 업계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들의 페이가 오르지도 않았을 캐스팅 거 아니에요. 값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 질문들 저희가 다음 주에 전달해볼게요. 이제 약간 시장이 좀 궁금한 거네요. 네, 그쵸. 왜냐면 뮤지컬 참 관심 있거든요.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참여해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잘.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떠보는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나중에 영화 하는 사람들끼리도 모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건 좀
근데 영화도 이제 분야들이 워낙 안에서도. 다르니까 안에서도 뭐 연출자만 재밌을 것 이렇게 같은데. 모이게 한다든지 그런 거 음. 재밌을 것 같고 어떤 파트 사람들만 모으면 또 그들끼리 할 얘기도 많을 것 같고 나중에 저희도 재밌겠다. 콘텐츠 그냥 짜서 음. 영화 연출들 사이에 촬영 감독 껴놓고 뭐 찾기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재밌겠다. 누가 촬영 감독이게요? 뭐 하잖아요 막 그치. 올인이 재밌겠네. 아 그거 혹시 마지막인데 그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약간 영화 쪽에 관련된 스태프분들은 이제 영상 쪽 관련된 스태프분들은 꼭 그 무채색의 옷을 맞아요. 맞아요? 네. 옷장에 그 검정색의 옷 검정색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응. 이게 그 현장에서 조명도 있고 응. 반사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일단 스텝의 옷으로 인한 반사가 없어야 되고 음. 그리고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 거울 아니면 어떤 창문에 반사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근데 아. 배우랑 같이 서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을 거 아니야. 음. 근데 이게 검은 옷이면 안 보여. 아. 근데 흰 옷이면은 걔만 이렇게 둥둥 음. 반사되는 게 보인단 아. 말이야. 근데 일할 때 말고도 이럴 때 말고는 근데 저도 이제 요즘 느끼는 건데 응. 일할 때 입을 옷을 검은색으로 사다 보니까 이 사복이 시꺼먼 오빠인데 검은 빨래만 돌리고 있는 거야. 빨래하는데 검은 옷이니까 검은 옷 입어야지. 어떡해. 그래서 옷장 열면 다 검정색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느낌. 그 중에 뭐 입지? 그래서 뭐 입지? 이거 입어짐의 정도도 다르다. 맞아. 다르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나불거려 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어떻게 나불거릴지. 어떻게 나불거릴지 기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